자, 전문가님 오늘 장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전체 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제 4월부터. 근데 4월부터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제 2분기는 그런 네. 전체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즘은 뭐 대형주고 소형주고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냥 돈이 몰리거든요. 한 번에 딱 가버려서, 그래서 너무 계속 시세만 보고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팔고 나서 그냥 다른 데 가 있으면 이게 뛰거든요. 그래서 좋은 주식은 좀 급하게 서둘지 말고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외국인들은 이제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추세적인 뭐 수급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을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2625 코스피 샀는데 끝판에 이제 종가로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조금 눈치 보고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장 막판에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 심리가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접근하고 있을까?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조금 더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또 기관들 오늘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 많이 샀을까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큰 손들이 사는 걸 행태를 이렇게 보면 네. 기관들은 좀 짧은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많이 보고 진입을 하고 좀 더 단기적이고 외국인들은 가격 이런 거 보지 않고 큰 그림을 보고 그냥 뭐 가격 상관없이 사야 될 건 사거든요. 그 이제 보시면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 늘 외국인 들어오면 삼성전자 일단 사거든요. 네. 그다음에 LG엔솔루션을 사고 네. 이렇게 큰 주식을 이렇게 사는데요. 그다음에 기관들은 그냥 보면 SK이노베이션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가격 메리트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SK그룹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슈 있는 거. 그래서 이슈가 빠르게 들어왔다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고요. 기관들은 하이닉스를 주로 매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위주로 사고 그러네요.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럼 하이닉스 움직임 훨씬 더 좋거든요. 네네.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탄력성이 좋으니까 사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하는데 결국 매매만 하는 것 같아요. 추세 뭐 1년 이렇게 외국인들은 한 1년 정도 들고 가니까 좀 구조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사고 있는데 기관들은 뭐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 같아. 그러니까 좀 짧은 이슈 매매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오늘은 SK 그룹들이 대다수가 시세가 강하게 났습니다. 그렇죠. 이슈가 있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기존에 LG엔솔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랑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도 지난 이제 2019년도부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거든요. 추세적으로 2019년 한 57% 정도 비중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작년 가을까지 한 49%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한 8%포인트를 지분을 줄였다가 지금 다시 계속해서 사서 작년 10월부터 올라가 가지고 지금 50.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가까이 다시 샀어요. 그럼 57%에서 2019년 계속 팔고 있는데도 2020년도부터 삼성전자 거의 더블 갔거든요. 9만 원대까지 4만 원대에서 간 게 개인이 동학개면 다 밀어붙여서 삼성전자까지도 밀어 올린 거예요. 외국인 계속 팔아도 그 힘이 이제 신규적인 이제 2배 정도 주식 투자가 늘면서 강력히 갔는데 그래서 한 7% 외국인이 계속 팔아도 주가가 이제 작년부터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전체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다시 외국인들이 사고 있으면 그러면 개인이 엄청나게 또 거기 본전이 오면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 7%, 8% 준 걸, 9% 줄인 것을 한 절반만 사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다시 지분을 55% 내외까지는 사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도 지금 당장 시세가 삼성전자 많이 날 거는 올해는 날 거는 같지는 않지만 내년 정도 늦어도 내년에는 아마 사상 고점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지금 6만 원대 개인들이 7만 원 사가지고 고점을 돌파하면 거의 30% 50% 수익이 기본 나거든요.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좀
계속 팔고 있으니까 아까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길게 삼성전자는 시세를 보고 빨리 매매해서 나오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배당도 받고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쳐서 두세 배는 나오거든요. 3배 정도 기본 나와요, 수익률이. 그러면 실제로 연간 한 30% 나오거든요. 배당까지 포함하면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10년 정도 본다면 주로 투자를 해야지 그냥 단기적으로 시세만 보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외국인들이 살 때는 삼성전자를 확실하게 사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오늘도 2,600억 매수 가운데 2,100억 원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으니까 이 포인트들도 한번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고 흐름 따라가 보시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샀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은 뭐 여러 가지 이슈 외국인들 매매는 코스닥에 네. 기존에 2차전지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워낙 샀다가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올라온 것도 한 번에 많이 샀다가 또 다음날부터 때리고 그래서 큰 뭐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사는 종목들은 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래반도체, 로봇 관련된 주식이랑 기관들은 또 2차 전지도 있지만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기관들은 반도체 위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세가 코스닥 나는 것은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은 시세가 안 나는데 코스닥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뭐 재료나 부품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시세가 나냐 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뭐 장비주나 부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업황이 좀 좋아지면 또 비메모리 업황이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비메모리 관련된 뭐 이제 장비주 이런 것은 계속 앞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올해는 안 좋더라도 그러면 과거의 고점을 돌파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비메모리 관련된 것은 메모리 관련된 뭐 장비는 지금 감산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비메모리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 관련된 것은 보유해도 좋은 그래서 기관들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의 수급적인 분석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양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코스피가 이제 2,480 정도가 또 한 박스권 작은 박스는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또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약하다가 끝에 9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지수점인데 제가 전고점을 이렇게 2,501포인트 계속 넣어놓고 있거든요. 요거를 돌파해야만 강한 장이 옵니다. 이걸 돌파 못하면 강한 장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2,480이나 뭐 90가 하면 또 다시 2,300 이하로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이 반복적인데 이게 위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어제도 오르고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단기성 자금이라는 해치성 자금들이 사고 팔고 하니까 큰 의미는 없더라도 그래도 3월 만기 이후에 한 8천억 정도밖에 코스피 안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물로 지수가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 업황 조금 더 개선될 거라고 기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도 많이 샀고 그래서 방향이 중국 리오프닝도 있기 때문에 좀 위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이 본격적으로 개선은 좀 이런 시점이 있더라도 좀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금융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하게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조금씩 계속 고점을 높여가곤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말씀해 주시는 2,500포인트를 확실하게 뛰어넘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쪽은 어느 쪽을 볼까요? 늘 2차 전지는 늘 강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강해요. 지금. 2차 전지 어떤 주식이든지 최소한 비중을 30%는 갖고 있으면 네. 수익이 안 나고 있더라도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둘지 않으면 항상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보듯이 갖고 있으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포트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세지만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뭐 내려가면 또 올라오고 사상 고점을 늘 돌파하는 그 업종들이 종목들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과거 2016년부터 늘 주식을 30%를 갖고 있었으면 그게 몇 배가 나면 거의 계좌가 따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괜찮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수익이 크지 않겠지만
앞으로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아지는 것 중에 가격 메리트인 종목들은 지금 사놔도 또다시 뭐 하반기에 내면 수익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오늘은 2차전 하학이 좀 강했습니다. 하학이 강한 것은 화학 종목도 뭐 롯데케미칼은 2차전지가 있고 소재, 그다음에 대한유화도 뭐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이다. 다 보면 화학 회사들은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소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세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뭐 이제 주주 진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슈가 주총 끝나면서 이슈가 나와서 SK는 크게 올렸습니다. 하루에 18%가 올라갔다가 지금 그래도 잘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사실 SK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 이런 쪽은 시세가 거의 안 나는 바닥 계속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실적이나 여러 가지 개선이 또 업황 개선도 여러 가지 좀 늦어져서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화학도 업황 개선이 하반기는 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젠 화학도 업황 개선되고 그 다음에 소재는 좋으니까 그러면 같이 양쪽 쌍두마차 좋기 때문에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들어가서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충분히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2차 전지 종목 가운데 안 오른 게 뭐가 있을까?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을 또 찾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관심 종목들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서 약했던 업종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네, 은행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약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은 경기 방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경기가 나쁠 때 통신, 그다음에 유틸리티, 전력, 뭐 전기 관련된 이런 쪽은 특히 이제 에너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쪽은 계속 약한 쪽입니다. 작년까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이 작년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관련 주식은 물려서 계속 있으면 끝없이 물려 있게 됩니다.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에너지 관련 성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내가 장이 나빠가지고 나는 경기 방어주로 가가지고 덜 깨지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저는 과거였던 매매 패턴이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통신이라는 이쪽은 아예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이미 이동통신이 되면서 고성장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SK텔레콤도 그렇고요, KT도 그렇고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고 KT를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러면 배당을 한 4, 5% 받는다 치고 그래도 주식이 내려가면 계속 갖고 있어도 뭐 배당을 받잖아요. 하지만 배당 받으려면 KT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성장주를 사서 배당도 3%대 받고 분기 배당까지 받아가면서 그다음에 주가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과거부터 통신이라든지 뭐 은행주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안정을 배당도 받고 주가도 계속 10년 한 300씩 올라가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야만 되지, 그냥 통신주는 건드리지 않는 유틸리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전력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은행주는 지금 은행 리스크보다도 경기가 내려간다면 은행주는 거의 또 은행주도 반탄 나거든요. 고점 대비. 그래서 작년 이제 연말부터 계속 은행주, 보험주 뭐 이런 거 건드리지 마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약세 추세기 때문에 이거 올라간다 많이 빠졌다고 은행주도 이익이 좋으니까 빠졌다 사가지고 올라가지 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한참 뒤에 지금 이제 금융 리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다 무마되고 다 해소됐다 쳐요.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내년이나 뭐 올해 만약 경기 침체가 안 좋아지면 금융이 가장 또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금융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의 의견 주시고 있고 또 통신주에 대한 주의 의견도 오늘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관련된 종목 가지고 있다면 빠르게 또 대응 전략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종목 상담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뭐 단연 SK이노베이션이죠. 맞죠. 이게 시가총액이 한 14조대에서 15조 이렇게 해서 그냥 17조도 바로 오거든요. 하루에 2조대 올라갔다면 엄청난 거죠. 작은 종목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하고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럼 SK이노베이션 밑에 자회사 SK온에서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데 이게 이제 삼성 예를 들어서 SDI보다 한 3배가 많은 이제 캐파가 3배가 많은 게 LG학이고요. 요 이제 SK온보다 한 2배 정도 좀 한 2.5배 정도 많은 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SDI보다 SK이노베이션이 수주 받은 게 더 많고 아주 큽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못 갔던 게 이제 SK온이 자회사로 있는데 SK온을 상장시킨다는 하게 되면 굳이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지만 또 정유는 SK이노베이션 정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유는 이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SK온에서 구조적으로 어떤 성장이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오늘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아주 의미 있게 나왔습니다. 10% 정도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는데 대신 SK온 주식을 주주들한테 SK이노베이션 주주한테 SK온 주식을 주게 되면 SK온을 상장시키면 되거든요. 그때 시점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한 24년도 말이 하반기나 25년도 정도 상장을 하게 되면 아니면 내년에 하게 되면 SK온 상장하면서 그러면 주주도 SK이노베이션 주주도 달려주면서 SK온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뭐 LG의 엔솔 10조 이상을 또 조달했듯이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 한 5조에서 10조 이렇게 조달해서 또 SK온에서 조달하는 자금도 해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호재가 나오니까 하루에 그냥 18%까지 뛰는 거죠. 워낙 가격이 15만에서 16만 원 왔다 갔다 있었으니까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서 앞으로 실적도 우상향 될 일이 있으면 한번 사면 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아직도 더 추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10%는 날 수는 있겠지만 길게 보더라도 하반기에 SK온이 아마 4분기 정도 늦어도 아마 흑자 전환되지 않을까 배터리 셀 쪽이. 그러면 올해 시세가 아마 크게 나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24년도, 25년도, 특히 25년도는 SK온이 캐파 매출이 급격히 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하반기부터 특히 그러면 올해 늦어도 올해 하반기는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 이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한번 크게 뛰어서 21년도 3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그걸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요즘 2차 전지 종목이 이렇게 안 간 주식도 있는 것들은 그냥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사놓으면 그냥 100% 먹어요. 1년을 기다리면 거의 100% 나옵니다. 대다수 종목이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전해질 안 가는 건 후성도 13,000원 지금 뭐 18,000원이니까 7,000원. 이것도 2만 원대 또 갔거든요. 그럼 100%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좌를 지분을 이제 한 10% 비중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30%에서 50% 이렇게 30% 정도 사놓고 기다리면 바닥권도 기다리면 거의 100%나 팔면 계좌는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만 해도 돈은 쌓여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양극재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도 이제 주변으로 이제 매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수익이 아주 잘 날 거로 봅니다. 그걸 기다리는 주식이고 이런 주식들은 전부 다 장기 투자는 도는데 물론 이제 비교를 할 때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에 뭘 가져올까 이렇게 골린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SK이노베이션의 주주 친화 정책이 파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SK그룹주 전체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슈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4분기의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관련해서 조금 더 투자 전략들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은 뭐 좀 빠지면 금방 올라오고 빠지지 않아요. 그냥 강세가 지속됩니다. 2차 전지 때문인데요. 그다음 외국인은 뭐 계속 팔고 있어도 우리 투자자들이 뭉쳐가지고 시가총액 높은 2차 전지랑 그다음에 뭐 셀트론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시가총액 100대 안에 많이 많으니까 개인들이 강하게 매기가 이쪽으로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외국인이 팔든 말든 주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는 뭐 계속 양극재가 안 꺾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한 지수도 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여기서 반도체가 또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로봇도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이쪽에 이제 보면 기대를 제가 이렇게 보면 반도체 쪽은 기대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5월 중순까지 나올 텐데 그런데 반도체 관련된 장비뿐만 여러 가지가 실적이 급격히 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줄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 실적도 안 나오고 아니면 오히려 적자가 심해진다면 그때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주는 옥석을 가려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그 옥석 가리기를 하는데 특징주를 통해서 좀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장비주도 괜찮은데 네네. 물론 이제 재료주 중에서 특별한 재료주를 소재는 특별한 걸 사야 되거든요. 이 솔브레인처럼 이렇게 솔브레인은 오늘 시세가 괜찮은데 네. 요 우리나라의 시가격 분야의 1인자입니다. 1인자. 그래서 1인자라는 것은 1등이기 때문에 늘 1인자예요.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황이 안 좋아서 지금 이제 소재가 시가격에 덜 들어가겠죠. 감사하니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 이익이 내다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업황이 개선돼야만 소재는 업황이 확실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만 실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미국 마이크론에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한 3분기나 업황이 개선되려고 그러면 7, 8, 9월이죠. 3분기 7, 8, 9월 달에 과연 업황이 개선될까? 이렇게 개선될 거라고 얘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멀었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좀 빠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7, 8, 9월 달에 업황이 턴을 바닥적 턴을 한다면 주가는 그 전에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을 찍기 때문에 하반기 업황 회복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시세가 좋은 편이고요. 특히 솔브레인은 비메모리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된 산업이 우리 이제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할 텐데 그러면 솔브레인 뭐 하이닉스도 들어가고 삼성전자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도 괜찮은데요. 주가는 이미 뭐 21년도 고가 근처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은 좀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은 특히 특별한 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차분하게 옥석 가리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의 특징주였던 솔브레인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힌트를 얻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동방 박사의 투자 전략으로 내일 장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미국 은행 리스크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은행 리스크가 터졌을 때, 원금을 예금을 다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사람들 안 믿고 이 은행에서 저 은행 갔다가, 결국은 이제 보니까 대형은행이 이번에는 소형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대형은행이 돈을 가지고 이거 메꿔주는 거예요. 나라가 나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은행들이 지금 탄탄하게 돈이 많다는 거죠. 대형은행들은. 그럼 리스크 관리 못한 중소형 은행이다. 작은 뭐 신규 은행들 이런 데는 리스크 관리 못해가지고 채권을 갖고 있는데도 사실은 망하는 거죠. 채권이란 것은 원금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도 나오는데 만기 구조를 잘못 만들어서 단기 유동성이 없으니까 은행도 이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돈이 많아도 그죠. 그런데 그럼 대형은행이 인수해가지고 하니까 요번에는 스위스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러니까 CS 하니까 스위스 또 은행하고 미국도 그러니까 그 대형은행 인수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체제는 중소형 은행이 망하면 대형은행이 나서 하는구나.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게 나중에 이게 대형은행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돼서 전체 은행 산업에서 이 은행 리스크가 커져서 막 주가도 폭락시키고 다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돼야만 은행이 부실화되지. 그러지 않고는 그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자꾸 이제 요 은행 리스크가 가지고 미국 자꾸 등락을 하니까 주가가 오르락하고 이걸 보다 보면 큰 흐름을 볼 수 없고 빠져있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계속 가중되고 그건 이제 좀 더 완화됐다고 이제 해결됐다고 보고 이제 나머지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사이클이 거의 뭐 이제 5월이나 아니면 뭐 7, 8월 때 한 번, 7월 달에나 5, 6, 7월 때 한 번 있으면 끝날 거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 이 사이클 관련된 생각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금리가 더 올라가서 악재로 반영, 이건 기준금리를 더해서 뭐 6%까지 이 악재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 동결되면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오히려 인상 딱 인하로 바로 가게 되면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월 13일 날 미국의 CPI 정도가 나오면 그때 3월 CPI인데 3월이 CPI가 의미 있게 둔화되는 게 확실히 디스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온다면 지수는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지금 AI 열풍이 부는데 그래서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라고 마이크론에서 그렇고 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AI 열풍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 회복이 기대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오픈 AI부터 이제 생성형 AI 이쪽은 성장은 맞으면서 고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AI 관련된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해서 2016년도는 알파고하고 뭐 바둑 기사 싸워서 알파고 있어서 그때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많이 갔죠. 그때는 메모리 반도체 즉 공부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메모리가 엄청나게 수요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메모리의 어떤 수요 열풍이 일어서 데이터 센터를 지금 25년도까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대한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것은 이미 거의 다 확보가 된 상태고요. 성장은 고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럼 비메모리 쪽에 이제 챗GPT 이렇게 서로 지능형을 이제 한 반도체가 뭐 엔비디아, GPT 이런 거, GPU부터 이런 이제 것은 단기간에 많이 소비가 되니까 천천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회복이 빠르지 않고 좀 느릴 거다 이렇게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통과한 업황 바닥에 통과한다는 반도체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우리 코스피 대만의 각권 지수로 보면 전부 다 이평선이 60 모여서 이제 위 방향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IT 강국, 즉 반도체 강국이죠. IT 강국이 나스닥 코스피랑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대만 이쪽이 드디어 위쪽으로 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세는 나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 바로 급격 회복한 게 아니고요. 아직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작은 박스권에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2분기부터는 4월, 5월, 6월 이때부터는 오히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코스피는 계속 외국인들 매매는 어떤 방향성이 없다가 그래도 단기성 해치성 계속 지금 매수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반도체가 조금 나아지면 심리가 안 좋고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야만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한다 그렇게 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뭐 계속 좋은 편이고 이제 하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반도체가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많이 또 강화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나아지는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는 양극재가 안 꺾이는 이상 계속 코스닥 지수는 강세일 거고 그다음 반도체는 이미 우리가 21년도 지금 현재 반도체가 시세가 3월에 잘난 주식들은 이미 21년도 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별을 잘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 고점권에 물렸던 사람 이제 팔게 되면 여기서 물리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적은 1분기 실적 시즌이 조만간 도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다 실적이 안 나옵니다. 하이닉스도 뭐 4, 5조 적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업황이 빨리 반영되든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특히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는 강세낼 때 위에서 샀을 때는 좀 비중 조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하반기 실적 개선이 불투명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이번에 3월 달 지금은 4월 중순까지는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아니면 적자 기업도 많이 나올 거고요. 실적이 급격히 내려가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선별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장기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실적을 꼭 감안해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